바로 알에서 태어난 첫날 받은 병아리예요. 자연 육출을 해서 통현미를 먹고 대나무 잎을 먹고 큰 그런 병아리고요. 이제 60일 됐어요. 얘네들이 2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할 거고요. 항생제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60일 되면 이 정도입니까? 60일 돼도 이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 먹이를 먹고 크는 애들은. 그래서 치킨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벌써 2번은 죽었어야 돼요. 30일이면 치킨 닭들은 다 크니까. 근데 저희 닭은 아직도 이렇게 애기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2월 말 정도에는 알을 낳을 만큼 성숙한 애들로 바뀔 겁니다. 이제 4개월 반 정도에 알을 낳기 시작할 거고 본격적으로 알을 낳는 거는 5개월 반에서 6개월 돼야 돼요. 그러면 알을 몇 살까지 낳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1년 반을 알을 받아요. 보통 일반 양계에서는 딱 1년 사용하고 폐계 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하루에 낳는 알 개수를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기 때문에 이틀 알을 낳고 하루 쉬게 해요. 왜? 그래야 엄마도 건강하고 태어난 애들 알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낳고 하루 쉬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저희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통 병아리를 받으면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반 관행에서는 매일 알을 낳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는지는 그분들이 알 거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생산성에 목적을 두는 거고요. 저희는 생산물의 질에다가 목적을 두는 거고요. 그러면 난각 번호가 몇 번입니까? 저희는 난각 번호를 2번이에요. 근데 저도 이 부지가 3,200평이기 때문에 1번을 찍어도 돼요. 근데 1번을 안 찍는 이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1번은 365일 밖에 나와서 키울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365일 나와 있는 닭은 없어요. 왜 없냐?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밖에 내놓으면 단속당해요. 방사 금지예요. 왜? AI 방역 기간이어서. 그리고 비가 오면 밖에 못 내놔요. 또 비가 오고 나서 땅이 안 마르면 안 되니까 그 다음날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순환 방목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면 방목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번보다 떳떳한 2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1번보다 떳떳한 2번입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계란 난각번호 1번과 2번을 1등급과 2등급 계란으로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있죠. 근데 1번과 2번은 등급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닭이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1번과 2번을 저희들이 몇백 평 규모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거기를 방목장으로 쓰고 있다고 하고 거기다 닭 몇 마리만 내놔도 1번 찍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1번을 찍는 건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사기꾼이 아니고 농사꾼이기 때문에 사기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1번이 아니라 1번보다 떳떳한 2번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무엇을 사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희망은 1번과 2번은 동일하게 봐주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1번과 2번 중에 그 닭이 뭘 먹었냐를 봐주셔야 그 계란에 어떤 질과 성분이 나올 거냐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부님들이 권리이자 의무가 우리 식구들이 먹는 중요 식자재에 대한 것들, 특히 농장을 직거래하는 부분들은 그 농장을 조금 시간이 남으시면 커피숍에 가서 노실 일이 아니고 그 농장 가서 힐링하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나는 어떤 원자재를 갖고 식탁을 꾸려줬구나 하는 것을 이제 탐구하는, 관찰하고 가셔서 확인하는, 그게 우리 주부님들 앞으로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농산물을 생산하는 계란뿐만이 아니고 시금치가 됐든 상추가 됐든 농부들이 훨씬 더 원칙을 지키고 훨씬 더 자부심을 갖고 훨씬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낼 겁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왜 그러냐면 서로가 갖고 있는 농사에 대한 철학, 또 소비에 대한 철학들이 있을 거니까요. 소통하고 확인하고 교류 갖는 그런 관계들이 앞으로는 먹거리를 대단히 더 양질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먹는 이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일반 사료를 먹이지 않아요. 옥수 사료 때문에 안 먹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옥수 사료를 제외한 쌀을 도정하고 나면 나오는 쌀액이
청치, 고추씨, 발효 황토흙, 칼슘제 등등 해서 16가지 정도의 자재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먹이는 사료예요. 와, 대부분 옥수수 사료를 먹잖아요. 예, 지금 시판하는 사료는 60%의 옥수수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요. 그게 유기농이 됐든 유기농이 아니든. 그러면 그 옥수수 사료가 갖고 있는 단점이 비단 GMO에 대한 문제만 있느냐? 아니에요. 옥수수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단점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 식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옥수수 사료를 먹은 애들이 오메가6 지방산이 높아서 포화 지방산이 돼요. 그래서 혈관에 관계되는 기름, 그 기름이 된다는 거고요.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 않고 풀을 먹인 고기나 계란들은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낮아져서 불포화 지방산, 낮은 온도에서 녹는 기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벽에 남는 기름이 적어지는. 그래서 옥수수 사료를 GMO의 문제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문제, 그리고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 되는 문제 때문에 안 먹이고 제가 이렇게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좀 어린 병아리 앞에서 미안하지만 저희 알을 낳는 닭을 맹물만 붓고 닭백숙을 끓여도 그 닭에서 잡냄새가 없고요. 닭백숙을 손으로 찢고 나서 그 손을 세제나 뜨신 물이 아닌 찬물에 씻어도 손이 씻기는 그런 기름을 갖고 있어요. 즉 불포화지방산의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육개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는 건가요? 육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저희 닭 말고는 닭을 못 먹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고요. 그 기름 걱정이 돼서 못 먹어요. 근데 원래 산란계는 맛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산란계는 맛이 없다는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산란계가 저희 산란계 닭들이에요. 그래서 이 닭을 드셔보신 분들은 다른 닭을 잘 안 드세요. 그 정도죠. 네. 그럼 육개를 대표님 방식대로 하면 거의 뭐 장난 아니겠는데요. 육개를 저희 방식대로 하면 아마 치킨 한 마리에 한 15만 원쯤 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백숙 한 마리에는 한 20만 원 정도 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진리라는 게 있어요.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더라. 싸고 좋은 게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고를 때 좋아 보이는데 싸기까지 하면 좋죠. 근데 없더라. 정말 내 몸에 좋은 먹거리를 살 거냐 아니면 싼 것을 살 거냐, 이 충돌되는 철학과 가치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3200평 부지에서 제가 그냥 관행량계로 계란을 생산하면 닭을 한 15만 수 키울 수 있어요. 15만이요. 15만 수를 키우면 하루에 계란이 14만 개에서 15만 개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 3200평 부지에서 닭 한 4천 마리 키우는 이유, 나는 내 철학과 부합하는 좋은 계란, 먹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계란, 환자도 먹을 수 있는 계란, 아토피 있는 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란을 생산하고자 이 닭을 키우는 사람이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키워서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정말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계란, 내 몸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란, 그런 계란을 찾는 그 소비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제가 이 닭을 키운 초창기에 고양시에 있는 아토피 있는 애들만 다니는 유치원을 가서 유치원 원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 유치원에 한 달 정도 계란을 대드릴 테니 이 원생들한테 계란을 좀 먹여보자. 왜? 내 계란은 아토피 있는 애들이 먹고도 문제가 없던 계란이니까. 근데 그 원장님이 안 된대요. 학부형들이 워낙 반대를 할 거니. 그러니 내가 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그 학부형들하고 회의 있을 때 나를 한 번만 참여시켜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정말 고단백과 고영양이 필요한 그 애들이 완전 식품에 계란을 못 먹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토피 있는 애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그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계란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 성분이 틀려요. 왜? 제가 직접 만든 천연 자재를 갖고 만든 사료에 365일 풀을 먹이기 때문에 그 계란에 기름이 틀려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이 한 알에 얼마인 건가요? 저희 계란 싸요.
저희 닭같이 키워서 이런 계란을 생산하는 계란들이 유럽이나 구소련 이쪽에 가면은 2,500원 정도 한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 반값 정도 해당하는 계란 하나에 1,300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한정된 재화에서 이쁜 옷을 사입힐 거냐, 좋은 먹거리를 먹일 거냐, 이건 엄마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근데 제가 엄마라고 하면 애가 금방금방 크잖아요. 이쁜 옷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으나 지금 애들의 몸을 형성하고 만들어주는 먹거리만큼은 투자를 아끼시지 말아라. 그래야 이 애가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 성인이 됐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몸이 만들어질 거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마십시오.